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이슈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오늘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5가지 바로 열어보고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중소형주가 가볍게 움직이는데 이슈 아는 쪽 정책 키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원전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정책에 가장 강한 쪽 하면은 원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오전 11시에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올랐고 발표된 이후에도 예상대로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다수 좀 상승폭은 유지되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좀 기대를 해도 될지 오늘장의 원전주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제 신정부가 제대로 출범을 하는 게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전에는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한마디로 한전 KPS, 한전산업, 한전기술 이 3사와 두산중공업,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그런 원래 대장주에 대한, 원전 대장주에 대한 성장 동력, 상승 동력, 그리고 실적 개선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소형주가 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렇게 중소형 섹터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보성 에너테크 같은 그런 종목 말고 말씀하셨던 좀 대형주로 지금은 모아갈 시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적적인 베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평가, 밸류에이션적인 평가를 했을 때 매력도가 훨씬 더 높아진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따라서 중소형주는 사실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큰 폭에 대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하는 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중대형주 아니면 대형주 쪽으로 눈길을 좀 돌리시는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형주를 일찍 잡으셔서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 매도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 그 자리일까요? 지금 수익권이 높으신 분들은 지금 비중이 축소가 되셨을 거예요. 지금 축소가 되셨을 거고 이후에 대한 성장 동력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계속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제대로 된 그 가동이 제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수혜, 1차 벤더에 대한 흐름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흐름도 대형주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에서 이제 실질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어가는 구간 대형주 계속 주목을 해도 된다라고 원전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하나 본다면 로봇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책 발표 이전부터 또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됐고요. 제가 하나하나 이 내용을 봤더니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무언가 제도 개선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코멘트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로봇 역시 네. 기대감의 영역에서 실질 수혜의 영역으로 지금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다라고 봐도 되죠.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삼성에서도 발표를 했죠. 3월 달에 이제 투자에 대한 금액 자체가 한 240조 정도 원을 기록을 하면서 5년 전에 시스템 반도체 130조에 한 80% 이상 상승을 한 그 정도에 대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이 그 기업이 1등 기업인데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기업은 개인적으로는 SPG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현대차에서 인수한 그런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대장주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초대형사인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이 정도 KT 이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에서 이제 로봇 관절이라든지 감속기 관련된 SPG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달성을 하고 있는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로보라든지 로보스타라든지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상승 탄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은 대장주에 대한 자리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에서 실제 수혜주가 대장주로 올라서는 그 구간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변동성만 네. 크게 나오고 시세는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테마가 될 수 있고 섹터가 될 수 있지만 바이앤홀딩 전략을 구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천드리기는 힘든 그런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이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끌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이란 키워드를 갖고 있으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슈, 2차 전지 묶어서 보고 정책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입니다. 사실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이쪽은 이미 많이 실적까지 나오고 있는 쪽이고 그래 조금 더 시선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오늘 실적까지 괜찮게 나온 2차 전지 쪽 정책 기대감으로 또 한 번 랠리를 기대해도 되는 자리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흐름에서는 2차 전지 산업, 한마디로 전기차 EV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테슬라에 대한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 약간 믹스, 현대차 그룹이랑 같이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약간 그 차별화에 대한 전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내 산업에서 2차 전지 산업 시장은 상당히 포커스돼 있고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셀 3사라고 불리우는 회사들은 덩치가 좀 크기 때문에 상승 동력을 조금 저하될 수는 있어도 그 아래군에 있는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성장 동력은 지금 여전히 먹을 룸이 남아있다라고 표현 드릴 수 있고요. 실적적인 개선은 이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2025년이 맥시멈이라고 했을 때 2025년이 시작 지점이라고 했을 때 2030년을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제대로 캐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한다면 5년간에 대한 밸류를 먼저 갖고 와서 계산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먹을 떡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셀 빼고는 아직 룸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호실적에 50만 원 선 훌쩍 넘은 구간입니다. 네. 동시에 여기에도 추가 상승 모멘텀 남아있다고 보시는지요? 에코프로 BM이 사실 대장주긴 하죠. 네. 대장주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첨보라든지 아니면은 동박 부분에 대한 기업을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보다는 이제 동박이 아직까지 모멘텀이 더 충분한 구간이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정책주 가운데 저희가 원전 받고 로봇 받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기대감이 좀 큰 부분, 그리고 2차 전지도 정책 모멘텀을 안고 있지만 여기는 실적이 찍히는 구간입니다. 정책주를 포괄적으로 봤을 때 네. 위원님, 하나를 꼭 집어주신다면 어느 섹터가 가장 정책적 수혜를 지금 구간에서 제대로 받고 올라올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십니까? 최악의 구간을 지나고 있는 반도체 섹터를 지금 탑픽으로 꼽고 있고요. 아, 정말요? 근데 네. 세제 부분이 좀 빠져서 반도체 지원을 그렇게 한다는데 아쉽다라는 진단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선적으로는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것을 타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섹터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인텔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국내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마디로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기간을 이끌어내겠다. 상당히 빠르게 해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국내 반도체 시장에서 전공정에 대한 것은 상당히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공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그 점유율 전체적인 글로벌 점유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인텔에 대한 지원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섹터에 대한 추가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죠. 반도체주 지금부터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좀 불안한 쪽은 자동차주입니다. 계속해서 2개월 연속해서 판매량이 주춤하다 보니까 올해 목표 달성 가능한가? 우리가 지난번 실적 보고 믿었는데 여기가 바닥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살짝 드는 시점이라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주 지금 바닥 다져가는 구간 맞습니까? 반도체주 오늘 하루 정도 밀렸거든요. 네. 하루 밀렸다고 조금 이렇게 많이 이게 심란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반적인 시장에서 상승 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적 개선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향후에 대한 성장성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랑 글로벌 내연기관 믹스가 되어 있는 회사들과에 대한 차이점이 일반적인 완성차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이냐 아니면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업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변화하고 있는 그 과도기 안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EV 차량, 특히 제너시스 브랜드와 EV 차량에 대한 그 매출 믹스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 부분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그냥 단기적인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 장기적인 지속적인 성장 동력은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려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가지 이슈 차근차근 볼 텐데 좀 속도는 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엔터주 볼 겁니다. 역시 많이 눌려있던 대표적인 섹터하면 엔터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네. 자, 오늘의 빨간불의 의미를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이브 실적 발표 앞두고 요낙 조용해서 이렇게 대장주가 조용할 땐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좋게 나올 거예요.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네. BTS 한마디로 방탄소년단이 병역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악재가 있고요. 실적에 대한 호재가 있는데 두 개가 지금 충돌해서 상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JYP에 대한 흐름과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흐름과 하이브에 대한 흐름이 정반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M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이슈에 대한 것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으면서 계속 리스크적인 측면을 남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JYP 엔터 그리고 하이브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는 지속적인 성장과 리오프닝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이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장 동력이 조금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아쉽지만 BTS 관련된 리스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또 이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회피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섹터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시점이라 좀 연이어서 볼 텐데 엔터주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 게임주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호재가 있었음에도 반응이 오늘 없어서요. 네. 자사주 소각 이슈에 따른 반응도 기대했고 호실적도 기대를 했으나 모두 윗꼬리가 길게 아니면 하락 전환된 상태 종목들이 많습니다. 엔터주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게임주의 오늘 이런 반응은 어떻게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점유율에 대한 그 리스크적인 측면도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사업성에 대한 불안함도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P2E 시장, NFT 시장에 대한 오픈이 열렸다가 기대감을 상당히 상쇄시켜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P2E 시장을 열었는데 기존의 아이템 판매에 대한 수익보다 적게 나온다라고 하는 리스크가 떠오르면서 신사업에 대한 오픈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고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불만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게임 시장에 대한 것은 모바일 시장, PC 시장이 저물고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왔잖아요. 모바일 시장에서 P2E 시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측면이고 아직 P2E 게임에 대한 개발이 좀 전폭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흐름에서 잠깐 손 놓으셨다가 이제 흐름 다시 탔을 때 그때 다시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이 아니다. 기다릴 시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5가지 이슈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 원픽 가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 AS 해야 될 종목이 있어서 네.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고점을 뚫어내고 있어요. 네. 위원님 근데 정말 단기간에 주신 종목이 계속 지금 어려운 구간에서 목표가 달성인데 그래서 저는 이 질문할 때가 항상 좋더라고요. 네. 목표가 달성하고 더 기대감 실은 구간. 지금 추가적인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사실 어저께 샀어야 되는데 오늘 목표가 터치를 한 상황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목표 가격 72,000원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분들 아직 안 파셨다면 더 끌고 가도 된다로 정리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또 단기간 목표 달성에 기대되는 오늘의 원픽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자동차 섹터에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오늘은 눌림목을 주고 있지만 향후 성장성,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와 EV 차량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대공업이라고 하는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수준인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540억 정도 규모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회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너시스 브랜드 EV 차량은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주력적으로 반도체 쇼티지를 그 부품적인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제품 믹스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진입 가능한 구간인지 가격적인 전략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매수 가격은 현재가로 잡도록 하고요. 네. 목표 가격은 8,700원, 손절 가격 7,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